이제 기초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는 심화로 한번 나아가보죠. 로마인들의 이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숫자입니다. 자, 숫자가 왜 이름에 들어가냐? 가령 퀸투스의 키케로의 남동생 퀸투스도 7제가 아니라 5제라는 뜻이에요. 다섯째라는 뜻이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옥타비아 역시 숫자 8을 의미합니다. 옥타곤이 팔각형이잖아요. 이러한 숫자를 이름으로 표기하는 전통은 당시 자녀가 많았던 고대 사회의 전통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뭔 맥락이냐? 가령 옥타비우스의 경우에는 8째 아이였다는 것을 상징하죠. 대충 팔돌이 같은 느낌이에요. 8째 팔돌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이름이 옥타비우스인 거고. 그럼 이런 장명법이 여러분 이 로마사 할 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요, 이게 로마 여성들의 이름 장명에서 아주 매우 두드러진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카이사르가 범했던 크라수스와 폼페우스의 아내의 이름들이 각각 테르티아, 테르툴라죠. 네, 사실 엄청 유사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각각 그들이 셋째 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테르에다가 이게 끝에 여성 명사인 아가 붙죠. 그래서 각각 셋째 딸이라는 걸 의미하고, 물론 이게 이 셋째라는 게 전체 자식들 중에서 셋인지 딸 중에서 셋인지는 딱히 구분을 안 해요. 그냥 자기들 마음입니다. 이거는 유연하게 관습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장면법이 여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여성들의 이름은 남성들보다 매우 짧아서, 아주 짧아서 잘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당시 여성들의 이름은 적당히 부족명에서 A를 붙여가지고 짓기 마련입니다. 가령 무키아, 율리아, 코르넬리아 등 무키 플러스 아, 율리 플러스 아, 뭐 코르넬리 플러스 아죠. 다시 말해 부족명 또는 모종의 이유로 결집된 이 집단명이 끝이에요. 얘는 그래서 무키아 아니면 얘가 뭐 리키니아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그런 이름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씨면은 뭐 김씨 그냥 이렇게만 불렀거든요. 그 옛날에 그 할머니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성들 이름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도 김씨 아니면 뭐 박씨 이렇게만 불렀는데, 이 김씨 박씨 하는 게 사실 코르넬리아, 율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의 완전히 똑같이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부족명만 공유하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 얘도 테르티아고 얘도 테르티아야. 그럼 어떻게 구분해? 그쵸?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죠. 따라서 그들이 율리부족 어느 집안의 몇째 딸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가령 무키아 테르티아의 경우에는 무키우스 부족명 옆에 셋째를 뜻하는 테르티아를 붙여서 무키우스 부족의 셋째 딸이죠. 딸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무키아 테르티아가 되는 겁니다. 무키우스 부족의 세 번째 딸인가 봐요. 자, 그러면 테르툴라는 뭐냐? 오케이, 테르티아 알겠어요. 테르티아 알겠는데 그럼 테르툴라는 뭐예요? 테르툴라 역시 셋째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테르티아라는 셋째 표현과 구분해야 하는 어떠한 뭐 필요성이 생겼나 봐요.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가령 이 사람의 어머니도 테르티아일 수가 있고, 아니면 경쟁을 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테르티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구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발음을 비틀어서 테르툴라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셋째라는 표현이 테르툴라고 누구는 셋째라는 표현이 테르티아인 거죠. 테르툴라와 테르티아.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셋순위, 삼순위 느낌으로 구분이 된 느낌이에요. 삼순위. 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숫자 이름을 총 정리를 해봤어요. 각 첫째부터 10째까지 다 있거든요. 자, 첫째 여자부터 쭉 갈게요. 이게 쭉 여자 이름의 선이거든요. 프리마, 둘째 세쿤다, 셋째 테르티아, 넷째 콰르타, 다섯째 퀸타, 여섯째 섹스타, 일곱째 septima, 여덟째 옥타비아, 아홉째 노나, 열째 데키마. 그 남자 이름은 프리무스, 세쿤두스, 테르티우스, 콰르투스, 퀸투스, 섹스투스, septimus, 옥타비우스, 노누스, 데키무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물론 첫째부터 이 넷째까지는 보통 이름을 지어요. 가령 뭐 가이우스라든지. 남자 이름은 이렇게 짓습니다. 남자 이름은 보통 넷째까지는 가이우스, 뭐 티베리우스, 그게 아니면 뭐 마르쿠스 이런 식으로 지어요. 그래서 넷째까지는 이런 식으로 숫자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없는데, 다섯째까지 간다 하면은 이때부터 퀸투스, 섹스투스, septimu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해요. 참 피곤하죠? 자, 그리고 입양된 남자는 친자와는 또 이름을 짓는 법이 달라요. 친자와 양자까지 구분합니다. 로마식 이름도 이런 근본을 따지는데 아주 좀 특화가 돼 있었나 봐요. 대표적인 사례로 옥타비아누스와 유스티니아누스가 있습니다. 자, 뭔 소리냐? 로마인들의 관습상 입양되기 전에, 다시 말해 친자 상태일 때는
본래 이름대로 우스를 붙여서 불러요. 남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우스를 붙여가지고 그냥 기본 이름이고. 하지만 입양이 된 다음에는 이 우스를 아누스로 바꿔서 씁니다. 가령 옥타비우스는 카이사르의 사후 공개된 유언장의 효력에 의해 입양이 완료된 후에는 옥타비우스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가 돼요. 왜냐? 입양이 완료가 됐거든. 옥타비우스에서 입양이 완료되면 옥타비아누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도 원래 선황이었던 유스티누스 황제에 의해 입양된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 끝에 아누스를 붙여서 유스티니아누스가 되는 겁니다. 가령 로마 제국에는 양자 상속 전통 비스무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황제들 이름이 거의 다 아누스로 끝나요. 가령 하드리 아누스도 마찬가지죠. 물론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입양된 사람들이라고 전부 이름 끝에 아누스를 붙이진 않습니다. 사실상 지들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관습적으로 최소한 초창기에는 양자들은 이 아누스를 붙이는 그런 관습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누스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양자랑 친자를 구분하는 전통은 한국 사회는 엮을 무언가가 없어요. 이런 호칭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로 나누는 거는 나누는 건데,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신상이 이롭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명법을 알면 앞으로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역사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사르 비판을 할 때 여러모로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가령 옥타비아누스의 경우 만약에 우리가 그가 어릴 적에 생겼던, 그러니까 얘가 엄청 어릴 때 만들어진 그런 기록을 찾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옥타비아누스라고 기록한 기록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옥타비아누스라고 기록한 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옥타비아누스라고 기록했다는 자체만으로 그것이 옥타비우스가 입양된 이후에 작성된 문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입양되기 전에 문건을 찾고자 하고 엄청 어릴 때 문건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옥타비우스라고 서술한 부분에만 집중하면 된다. 자, 결론. 이름으로 근본 따지는 건 반두국가 특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식 장명 방법에 대한 콘텐츠까지도 다 끝내버렸고요.